프랑스는 왜 일하는 사람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나라가 됐을까? 프랑스는 일하는 사람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 1900만 명인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는 약 2100만 명이 넘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프랑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우리 미래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프랑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게 청년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야기해볼게요. 프랑스가 공무원 국가가 된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대부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어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전역에서 복지국가 모델이 확산됐어요. 프랑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교육, 의료, 연금, 주택, 실업 지원까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계속 확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지키려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사, 의료진, 공무원, 공기업 직원. 복지가 늘어날수록 공공부문 일자리도 같이 늘어났죠. 결국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화는 국가가 고용한다는 구조로 이어졌고, 프랑스는 공공부문이 비대해진 나라가 됐어요. 공무원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서비스도 잘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게 세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공공부문 인건비는 GDP의 약 13%를 차지해요. 이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공무원 월급, 연금, 복지 비용을 다 합치면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세금이죠. 프랑스의 세금 부담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민간 부문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세금이 높으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뽑기 부담스럽고 투자도 줄이게 돼요. 창업도 어렵죠.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은 또 공공부문으로 가려고 하고,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생산성보다 안정이 우선되는 사회, 도전보다 보장이 선택되는 구조. 이게 프랑스 경제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 구조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바로 청년들이에요.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어요.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민간 기업은 사람을 안 뽑고 경쟁력도 떨어지니까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청년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죠.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이에요. 안정적이고 연금도 보장되고 해고도 거의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청년들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도전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민간 기업은 불안정하고, 창업은 너무 어렵고, 그럼 결국 안정적인 공공부문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전체가 혁신을 멈추게 돼요. 누구도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니까요. 프랑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결과예요. 그럼 공무원이 많으면 행정 서비스는 좋아질까요? 현실은 정반대예요. 프랑스는 행정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기로 유명해요. 사업자 등록 하나 하려면 서류가 몇십 장이고 몇 주씩 걸려요.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공무원이 많을수록 의사결정 단계도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일을 처리하려면 A부서에서 B부서로 다시 C부서로 넘어가야 하죠. 책임은 분산되고 결정은 계속 지연돼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실적보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럼 결과는 뭘까요?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오히려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일은 느리고 세금은 높은데 만족도는 낮고, 이게 바로 공공부문이 비대해진 나라의 역설이에요.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의 110%가 넘어요. 매년 적자를 내면서도 공공부문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럼 이 빚은 누가 갚을까요? 지금 청년들이 갚아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요. 프랑스는 지금 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다가 전국적인 시위에 막혔어요. 공무원들과 기득권 세대가 자기 혜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근데 결국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나요? 공무원 증원 이야기, 공공기관 확대, 복지 확대. 다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는 반드시 질문해야 해요. 세금은 누가 내고, 부채는 누가 갚고, 민간 부문은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프랑스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프랑스의 이야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 비용은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됐어요. 청년들은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혔고, 사회는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는 어디까지 커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